꼭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돈을 저장해 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태풍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 태풍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부동산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게 그나마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택 투자를 할 것이냐, 오피스텔 투자를 할 것이냐 고민점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은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최근에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어떤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 이런 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출이 나온다고, 아니면 내가 초기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무조건 가시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그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확실한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소득이 생기는데, 자본에 의한 소득이 생깁니다. 즉 내가 1억에 주고 샀던 어떤 부동산이 뭐 2억이 됐다, 자본에 의한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달 월세가 100만 원씩 들어온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현금이 계속적으로 돌게 되겠죠. 현금 흐름에 의한 소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을 투자하느냐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느냐가 명확하게 바뀌게 되는데, 자본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자보다 생활비가 당장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5년 뒤 부자 되는 것보다 나 당장 이번 달 5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직장이 있어서 사실상 기본적인 어떤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본소득을 원하시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 제가 젊다 늙다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해서 뭔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싶진 않은데, 대부분 형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부자 당장 필요 없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먹을 거 필요해. 당장 이번 달 50만 원, 100만 원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현금 흐름에 의한 부동산 소득을 원하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은퇴를 하셔서 메인 소득이 없거나 부가적인 소득이 더 필요하신 분들, 시니어 분들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죠. 그래서 자본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피스텔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오피스텔에 월세 70만 원 정도 받는다. 되게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이라면 이거의 5배니까 5, 7에 35, 월세 350 정도는 받아야 비슷한 수준인데, 받을 수 있나요? 350 정도? 10억짜리 주택 받기 힘들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오피스텔이 현금 흐름 측면에선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어떤 자본소득은 오피스텔은 오르기만 해도 감사고요. 대부분 평타를 유지하거나 하락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자본소득을 노리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고, 그 경제 흐름이나 부동산 시대에 민감하신 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주택은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현금 흐름은 많이 발생시킬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본소득을 노리시기에는 상당히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쉬운 내용인데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 젊은 분들, 즉 내가 필요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오피스텔이 지금 대출 많이 나오죠. 혹은 여기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이런 데 대출 많이 나오죠. 투자할 수 있죠. 월세 이렇게 따박따박 나올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요. 내가 월세 100만 원씩 받아서 1년에 1200 받고 10년 동안 1억 2천 받았다. 이 가격보다 이 자본소득에 의한 상승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뒤면 이 주택은 1억 아니라 5억 10억 올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젊으신 분들이,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자본도 적고 대출도 많이 나온다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셔서 무조건 내 집 마련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집을 갖고 계셨던, 이 주택을 소유하셨던 은퇴자들이나 시니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상속자, 자녀가 되겠죠. 상속자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맞긴 한데 이런 오피스텔 투자나 아니면 이러한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또 함부로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함부로 이것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젊은 분들이 유입되기 쉽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오랜 시니어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자들을 당장 현금 흐름을 무조건 파악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들, 내 소득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내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건이 좋다고 가는 것들. 그래서 요즘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젊은 분들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무조건 내 집 마련, 첫 번째 집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검증해 볼 수 있는 확실한 현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현금 흐름에 대한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 나오죠. 쌍욕도 나오고.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게 이 재건축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본소득에 대한 수익을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즉 이 상태, 오피스텔을 젊은 사람이 투자하는 마인드와 비슷한 생각으로 아니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5억 더 가치가 있는 게 뭔 필요냐,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인정하고 우리가 나가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재건축 재개발 동의 받으셔야 되잖아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현금 흐름만 원하시는 이 분들에게 이 자본소득에 대한 가치를 심어드리는 것 이상으로 이 자본소득을 누리실 분들을 같이 동참을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5억짜리 아파트에 2억의 자기분담금을 내셔서 10억에 파시면 3억이라는 소득이 생기신다. 그래도 이 자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5억도 이미 개발된다는 얘기 때문에 뭐 한 2억 정도는 올랐을 거예요. 그럼 초 5억 정도를 버실 수 있는 프로세스인데 이 현금 흐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럼 이 귀에 들어올 얘기를 해줄 사람들, 즉 상속자, 대부분 자녀가 되겠죠. 자녀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분들이 이 얘기를 듣잖아요. 갑자기 부모님을 부양하고 싶어져요. 네, 갑자기 부모님 분담금을 내주고 싶어 하고요. 정당한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현금 흐름을 자녀들이 만들어 주겠죠. 네, 용돈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들로. 왜냐하면 이 자산의 가치를 보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들은 자본소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동의를 높여 나가시면 상당히 좋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분쟁하고 막 싸우기보다는 이 자본소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찾으시면 분명히 재건축 재개발 동의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